국제무역의 제11주차 강의 무역운송과 무역분쟁에서 마지막 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위반과 구제 그리고 무역 클레임과 ADR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계약 위반 및 구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게 되죠. 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운송 수단을 써서 하겠다 이런 다양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배달이 되고 배송이 되고 운송이 되고 또 돈을 잘 갚았다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무역 계약 위반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무역 계약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서로 처리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규범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거법이라고 합니다. 중거법은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의 수출업자와 인도네시아 바이어 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어떻게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이게 참 난감하죠. 한국 법을 적용하느냐, 어디 인도네시아 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제3국 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그런 그 법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규정하는 그 법이 그것이 바로 준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한다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CIF다, FOB다 이렇게 운송과 보험, 운송비 그런 조건이 그게 이제 그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다는. 그래서 유엔의 그 CISG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그 협약, 이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거법은 그 계약을 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 거기에 계약서에 그것도 적혀져 있다면 그걸로 하면 되고, 만약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유엔 협약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할권 문제입니다. 주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다 했을 때 누군가 그걸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법원으로 갔다 했을 때, 그러면 수출 회사는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고, 인도네시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것도 거기에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실 가서 재판을 받으면 좀 일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걸 할 거냐 하는 것을 분명히 계약서에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엔의 그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이 이제 일반적으로 중거법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물론 이 UN CISG 네, 이게 좀 CISG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CISG, 이게 잘못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CISG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CISG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유엔에서 이렇게 정한 협약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이 또 굉장히 공정하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CIS 적용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서로 상이한 국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것, 거래 당사자의 주 영업 장소가 국가가 있는 서로 이제 체결해야 하는 나라일 것, 또 국제적인 물품 매매 계약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계약이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라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빌리는 거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협약의 적용 배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건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물품을 그러니까 물품이 아닌 거 안 되죠. 그리고 매매하는 거,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계약일 때 유엔 그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대한 유엔 협약, 이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SG에 나온 그 계약 위반과 구제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건 영어로 브리치라고 그래요. 브리치. 그래서 그 서로 일부 또는 그 전부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뭐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제 시간에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자는 그걸 운송을 해서 보내야 되고 수입자는 돈을 갚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걸 계약 위반이라고 하고 그걸 브리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권리 구제,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어느 한 일방이 이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이제 보충해주는 것을 권리 구제라고 한다 이거죠. 매도인의 계약 위반, 그러니까 수출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행 청구권, 대체 물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추가 이행 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대금 감액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구제 수단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CIST에 의해서 적용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합시다라고 이렇게 계약서 상에 뭐 없더라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행 청구권이란 뭐냐? 이행을 안 하면 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빨리 물건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2번 그 대체 물품 인도 청구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좀 대신 보내주라, 다른 걸 좀 대체해서 보내주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수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개 더 보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체 물품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수출입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도 하거든요. 물건을 뭐 텔레비전을 100대, 텔레비전까지는 아니겠네요. 어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이면 1000개를 이제 주문했다. 그러면은 한두 개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한 5개쯤 보내버리면은 나중에 하나가 부족하다, 2개가 부족하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내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입니다. 하자 보완 청구권, 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좀 수리해주라,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이제 할 때 그러죠. 기계 같은 경우는 100%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뭐가 좀 뻐그덕거린다. 그러면은 이제 판 수출업체한테 와서 고쳐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하자 보완 청구권이란 거죠. 추가 이행 기간 지정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에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품질이 나빠서 그 대신에 내가 1000개를 주문했는데 이 중에 뭐 5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5개를 추가로 더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서 빨리 이행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 해제권,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위반일 때는 계약을 해제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대금 감액권. 네, 이건 금액을 좀 줄여버린다 이거죠. 1000개를 하는데 10,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5개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5개에 대해서, 더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죠? 5개에 대해서 그만큼 그 대금을 좀 적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네,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매수인의 계약 위반, 그러니까 바이어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매도인의 구제수단, 이행 청구권,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물품 명세 확정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있는데, 이행 청구권은 대금 지급을 안 했으면 대금 지급 빨리 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대금 지급 의무는 물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대금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뭐 함부르크 항구에 지금 도착했는데 난 아직 지금 뭐 컨테이너 열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뭐 아직 줄 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계 이행기간 지정권. 어떤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이제 그 지정 기간 내에 어떤 이제 그 날짜를 좀 연장을 해야 될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근본적인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곧바로 계약 해제권을 이행하기보다는 계약 유지의 이념을 존중하여 상당 기간 추가 기간을 지정하여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돈을 잘 안 보내요. 그러면 5일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5일 후에도 안 보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버린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물건이 함부르크 항구에 도착해 있는데 이제 돈을 내고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약 해제권.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근본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근본적인 위반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정한 최고 기간 이내에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이건 뭐냐면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물건이 함부르크 항구에 컨테이너가 도착했는데 그러면 바이어가 그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야 되는데 돈도 안 내고 가져가지도 않고 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행을 안 하고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은 5일 내에 빨리 컨테이너 찾아가, 돈 내고 컨테이너 찾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겠다, 아예 자기는 안 하겠다라든지 아무 말 없이 5일이 지났는데도 그 대금 결제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물품 명세 확정권.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 규격 등 특징에 대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합의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상당 기간 내에 그러한 물품 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게 좀 뭐 복잡한 얘기네요. 네, 복잡한 얘기인데, 매수인이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뭐 얼마 한다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걸 이제 뭐 어떤 해서 텔레비전을 산다라고 100대를 산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물건을 빨리 보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언제까지 하라 해서 안 하면 자기가 그냥 정해서 물건을 보내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입었으면 다른 권리 행사에 의해서 박탈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런 거죠. 물건을 자기가 1000개를 이제 해서 보냈는데 매수인이 그걸 이제 대금 지급하고 컨테이너를 안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 해라, 손해본 만큼 보상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의무 불이행 면책에 의해 의무 위반 당사자가 면책되는 경우 뭐죠? 그러니까는 매수인이, 그러니까 바이어가 이제 이제 바이어 책임이 아닌 경우가 뭐냐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공급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공급 계약해서 원자재의 하자로 인해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한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원자재의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계약의 불일치가 이제 발생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리고 또 어떤 불가항력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위반했더라도 그 면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이 정도만 이제 보고요. 다음에는 무역 클레임과 ADR, 대체적인 분쟁 해결에 대해서 공부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ADR이라는 그 약어를 썼습니다만은, ADR이라는 것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서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이제 계약 위반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그걸 이제 빨리빨리 치유를 구제를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격태격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안 되면,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서로 안 되면 지금 SK하고 LG하고 배터리에 관련돼서 직원들이 SK로 가서 됐다 해가지고 미국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안 가고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돼서 끝난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봤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특히 이제 국제 간의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서로 간에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계약 위반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디 제3자한테 그런 호소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상대방 피해를 입힌 가해 측에서 빨리빨리 그걸 해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측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그냥 합의하고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끝까지 막 우기고 하게 되면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당사자 간에 서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분쟁이 난다. 이게 서로 티격태격해서 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분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제3자가 관여해가지고 서로 당사자 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고 협상, 화해, 조정, 중재, 이것을 ADR이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ADR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클레임이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무역의 상대방이 입으면 어떻게 되죠? 손해를 이제 보상해라, 아니면은 계약 위반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하는데 서로 이제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것은 매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게 클레임이죠. 예. 일반적인 어떤 불만이나 불평 이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클레임을 제기를 하게 되고, 클레임 제기 가는 기간은 약정에 따라 다르다. 예? 약정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하자가 언제까지 했으면 얘기해라. 근데 여기서 수출하고 나서 1년 뒤에, 2년 뒤에 클레임,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언제까지 얘기해라. 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클레임 청구 내용은 금전적으로 보상, 계약을 해제하거나 화물을 반환하거나 슛백한다 이거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인도하거나 이런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손해 입었으니 1만 달러를 돈으로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이제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클레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레임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점은 컴플레인트는 불평이죠. 주관적으로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불평이고, 분쟁이라는 건 뭐죠?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티격태격 하게 되는 게 분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역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이걸 법원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방법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뭐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화해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냥 해결하는 거, 타협점을 찾는 거, 이게 이제 화해고요. 알선, 인터세션,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이제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개입해서 이제 서로 알선해가지고 서로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알선이죠. 아마 그 SK와 LG가 미국 법원에 이렇게 그 소송 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그 무역위원회나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양 회사에 한국 회사까지 그러면 되겠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일종의 알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내용이야 그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했는지는 그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화해나 알선을 해도 뭐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조정. 이건 법원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서로 그 법원에 와서 뭐 이혼하겠다 막 여자 남자 와가지고 막 해서 그러면 재판해 주세요 뭐 이혼 그건 재판하지 말고 쌍방간에 서로 그러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도 이제 뭐 민사소송이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 하려면 얼마나 법원에 지금 뭐 일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소한 별로 크게 큰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막 법원에 와서 계속 사람들이 소송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판사가 그러지 말고 양측에서 서로 합의를 하세요. 그게 조정입니다. 조정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게 이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이나 2번, 이게 2번 알선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조정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그래 이제 제3자를 우리가 조정인을 할 테니까 해서 이 사람들 말을 서로 듣겠냐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력이 있죠. 중재 판정 같은 그래서 두 사람 다 양쪽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건데 조정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시간 낭비만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코트라의 해결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도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바이어하고 그 무역업체 간에 이제 국내 수출업체하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저 유럽에 있는 회사가 서로 간에 이게 막 티격태격 다투게 되면은 뭐 이게 법원에 가도 뭐 하세월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뭐 따로 무슨 제3자 조정인을 막 선임하고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제 무역진흥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수출업체와 독일 바이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코트라에 독일에 있는 코트라에 연락을 해요. 한국 수출업체가. 내가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코트라 직원이 바이어를 만나서 아니면 연락을 해가지고 양쪽에 의사도 전달해주고 적당한 선에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교수도 꽤 있었습니다. 돈을 한국에서 못 받아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돈을 주게 만든다니 그런 것도 교수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조정이 안 되면 중재 단계가 있어요. 중재라는 것은 중재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중재원 해가지고 한국의 중재원이라고 써요. 옛날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요즘은 그 중재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재라는 것은 소송은 아니고 중재인들이 이렇게 선임이 돼요. 중재인들이. 그래갖고 이 두 양자 간에 이 얘기를 서로 들어보고 이쪽에 이 동재인들이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뭐 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 안 해도 돼요.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양측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중재도 양 당사자 간에 내가 중재법원에 가서 중재 판정 받겠다라고 해야지, 나 중재 안 할래, 그냥 법원으로 갈래 하면은 법원으로 가야죠, 이제. 예. 그래서 중재까지를 이렇게 대체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중재까지 못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그래서 어떤 법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그냥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변호사 비용만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상사중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상사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 즉 중재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상사중재의 특성은 신속하다, 단심제고요, 비용 절약,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판정, 그리고 비공개다. 그 다음에 중재판에 국제적인 효력이 있다 이거죠. 뉴욕 협약이 있어요. 유엔 협약이. 그래서 이제 상사중재도 거의 이게 간단하게 하고 돈도 덜 들면서 이렇게 그 중재 판정을 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다른 나라 그 바이어와 다른 나라 그 수출업자와 그 재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상사 중재를 이용하면은 쉽게 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3사 중재 합의, 클레임을 중재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중재 합의란 것은 우리가 중재원에 이걸 가서 중재 판정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 합의가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법원으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 방법은 계약 체결할 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항의 일부로 삽입하는 거. 네, 계약서에다가 중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한국 중재원에 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문구가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 서로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 문구에 써야 될 내용들은 뭐 중재 장소, 기관, 적용할 중재 규칙 또는 준거법을 거기다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 조항의 독립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서 내에 삽입되어 있는 중재 조항은 그 계약서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계약서 상에 중재 조항을 꼭 포함시키고, 중재 장소로서는 한국의 중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거기다 표시해 주면 그렇게 복잡한 이런 절차 없이 또 유리하게, 그렇게 보다 유리하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언어적으로만 어떤 그 중재 판정 자체가 뭐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판정한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한국에서 하게 되면 뭐 그 물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중재를 받겠다 이런 조항을 해놓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1주차 강의 끝내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 국제 경영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의 강의를 다음 주차부터 하겠습니다.